자, 일단 추석 연휴가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건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하던 여성이 앞으로 차례 음식을 만들지는 말자라고 남편에게 말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건데요. 격분을 한 여성이 요리에 사용하던 흉기를 남편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 남편의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제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지혈을 하기에는 상처가 그보다는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안 멈춰서 지혈이 안 돼서 119에 신고를 했고 그 바람에 이제 경찰에까지 이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두 사람이 화해는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하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차례 음식 추석 이거 참 지금부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그 부인 입장에서 이번 추석은 그냥 좀 가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여성의 연령이 60대라고 하니까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번부터는 이제 그 음식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사실 이 그 추석과 관련된 음식들을 좀 사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시장 가면 사실 거기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 붙이고.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집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긴 있겠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만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 사건을 약간 별별 상담소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일단은 그 남편분께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사건이라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에 약간 위태로운 이런 사건이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건 좀 감안을 해주세요. 자, 일단 저하고 김서연 기자는 빼고는 다 기혼이신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사모님께서 오빠 우리 이번 추석 그냥 점핑하자. 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 점핑하는데요, 뭘 굳이 뭘. 저 요리는 저희 추석 때 따로 안 하고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같이 식사하고 하는 정도라 무슨 부엌에 들어가서 막 요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서요. 물론 그런 걸 할 때 즐겁게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걸 말릴 생각은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저는 떠미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상한 표정을 누가 가짜래요? 왜 이렇게 그러셔? 자, 양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음식 장만을 같이 해주실 것 같아요, 왠지. 사실 그렇지는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저희도 명절 음식을 꽤 크게 했었고 안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했었는데 이제 집안에 어른들이 좀 줄어 드시면서 또 식구들이 또 각자 좀 흩어지고 각자의 집안들이 이제 좀 장성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몇 년 전부터는 이 추석이나 설에 그렇게 크게 좀 못 하고 있고 고향에 부모님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그런 반면에 이제 명절에 좀 건너뛰는 일도 좀 생기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변해가고 있어요. 자, 아까 교수님께서는 사 먹는 그 무슨 명절 음식 맛있기만 하더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왠지 저는 느낌상 이 방송용 멘트 같다. 댁에 가시면은 또 사모님 또 아니요. 실제는 저희 같은 경우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만들어서 저 재료를 사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몇 개 먹고 싶은 그것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써요. 진짜?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먹는 것도 살라고 먹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서로가 칼부림까지 나서 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를 이거 중요합니다. 짚어보죠. 전 붙이면 예의가 아니다. 오늘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 유교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어제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전 부치느라 더는 고생하지 말라는 것과 음식 가짓수는 최대 9개면 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균관 측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면서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 전서 중 일부를 인용했는데요.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건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추석 음식 준비를 하면서 노력과 시간을 쏟았던 전부치기를 이제 더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정도 지금 사진으로 나가는 정도만 차려도 조상님들께 전혀 이게 뭐 예의가 아닐 게 아니다. 이건 저거보다 더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줄여도 된다. 일단 근데 말이죠, 백 네. 변호사님, 이 기사, 이 성균관의 발표에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뭐냐면 이 좋은 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죠. 진작 좀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유 이것도 추석 때 또 조상님한테 전도 부치고 고기도 해야 되고 이거저거 다 해야 이제 조상님들 기분도 좋으실 텐데 하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아유. 그때 좀 진작 좀 이거 좀 알려주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뭐가요? 전집이 잘 안 될까 봐. 아, 전도 사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아이고 저 명절에 전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냥 드시는 건 괜찮고요. 굳이 전 부쳐가지고 제사상에 올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아, 양 변호사님, 방금 그 성균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진짜? 왜냐면 저기 그 동양철학 쪽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철학과. 그래서 조유리 씨나 홍동백서 같은 경우는 무속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간 거였고, 진짜요? 저게 이제 차례라고 하는 인사와 제사하고가 섞이면서 우리 관습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던 건데, 굳이 따지면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아세요? 예전에 어른들, 예전에 한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저게 흘러오면서 푸짐하게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게 고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저게 들어갔던 거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배고픈 시절 아니잖아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은 계시지만 예. 그러니까 굳이 저상을 그렇게까지 차릴 바 없다라고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성균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교수님,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 성균관 발표에 달린 댓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저런 거 시댁에 보여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헌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는 제사를 일대까지만 지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다가 전부 다 이제 좀 양반 흉내를 내다 보니까 3대, 4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떻게 또 바뀌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갖다가 합쳐버리고 이거는 무슨 법입니까? 그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형제들이라든가 자손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좋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 제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칼부림 나는 것을 과연 조상님들이 원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각자 집에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갖다가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과유불급이 되면요. 나중에 이것이 한 50년, 100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그 성균관에서 예로 들었던 그 사진 잘 이거 하셔가지고 좀 주변에 이렇게 좀 추석 연휴 직전에 한번 뿌리세요.